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25년 8월 13일자 주요 뉴스 모음입니다. 국내 정치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숨가쁜 정상 외교 소식, 그리고 안보 이슈까지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 속에서 청취자분께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들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 또 국제관계에 어떤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 사실 나열보다는 각 사건이 가진 맥락,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례적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서 부인 김건희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 무게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로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단순히 이게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네, 앞으로 이 사건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내 정치 지형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지 또 어떻게 재편될지 뭐 이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사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할 거고요. 물론 저희는 이 소식의 사실관계만을 전달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달에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국내 상황 속에서도 외교 무대의 시계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에 워싱턴에서 만난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바로 이어서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토람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두 회담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역시 안보 동맹,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그건 분명한데요. 네, 안보가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좀 들여다보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동시에 미국의 어떤 그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역 규제 완화 요구, 이런 것들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말 관건이겠네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을 생각하면요. 맞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합의 내용 외에 실제적인 이해관계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걸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에서 베트남 위상이 상당하잖아요. 단순한 양자 관계의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아세안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산 기지로 계속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국빈 방안은 제조업, 기술, 인프라 협력 이런 걸 넘어서 한국의 외교 다변화 전략, 특히 아세안 지역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으로 읽어야 합니다.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어떤 지정학적인 균형 추역할까지도 염두에 둔 걸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라시카르 타이바. 저도 좀 생소한 단체 이름입니다. 네, 이게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인데요. 과거에 인도 뭄바이 테러 같은 대규모 공적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 국적 용의자가 국내에서 체포됐다는 것은 국제 테러 위협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안방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쓰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 내부의 방첩이나 대테러 시스템 점검이 정말 시급하다는 신호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도 지금 진행 중이죠. 매년 하는 정례 훈련이긴 한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는 매년 하는 중요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점검 훈련인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너무 덥다 보니까 야외 기동 훈련 같은 건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 사이버전 대응이라던가 지휘소 훈련 같은 이런 핵심적인 비물리적 영역의 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외 활동은 줄였지만 핵심은 그대로 간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전 양상이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연합방위 능력의 초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이렇게 쭉 엮어보니까요. 정말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큰 경랑 속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요한 외교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 동시에 안보 위협에도 아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축,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안정성 회복 문제,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적 실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서로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있을 한미 관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아세안 경제협력 방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연쇄 효과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개별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요. 네,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